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다라고 해가지고 연소 상황에 따른 분류.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봐봐요, 여러분들. 연소 상황, 물질 상태, 불꽃이 있냐 없냐, 맞습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연소 상태라던가 연소 상태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게 아니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는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는지, 이게 상황이잖아, 상황. 연소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죠? 자,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어차피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빈도는 여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항상. 그럼 여기가 뭐냐면 물질 상태니까 우리 물질 3상태는 세 가지밖에 없죠?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그죠? 이 중에서도 포인트는 저는 얘를 두고 가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체 연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뭐 고체 연소에 대한 건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불꽃 유무에 따른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불꽃 연소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불꽃이 없는 거니까 뭐 무염.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결.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도 되고. 또는 뭐 얘는 이게 유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셔도 되고. 불꽃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불꽃이 있느냐 불꽃이 없느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분류예요. 대분류. 여러분들 이 대분류를 한 다음에 얘를 쪼개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정상연소가 뭐고 이제 비정상연소가 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쪼개나갈 때 거기 가보시면 자 20번째 한번 가볼게요. 그럼 20번째 가보면 이제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소 상황에 따른 분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첫 번째 가보시면 정상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정상연소. 그럼 정상연소는 연소 속도와 연료 분출 속도라고 나와 있죠. 얘가 뭐를 이룰 때냐면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아셨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여러분들 균형을 이뤘을 때. 자, 공기 공급이 어떨 때냐면 충분할 때죠. 그죠? 비정상연소는 당연히 그 반대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연소 속도와 연료 분출 속도가 불균형을 이뤘다. 공기 공급이 충분한 게 아니고 불충분이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세 번째 가보시면 비정상연소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럼 비정상연소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첫 번째 가보시면 공기와의 접촉 및 혼합이 불충분할 때 발생한다. 이거는 하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여기죠. 비정상연소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게 이 역화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바로 반대로 갔을 때 선화라는 애가 있는데 요거는 얘를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쪽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연료의 분출 속도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불이 붙는 연소 속도가 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표적으로 어디서 얘기한다? 분젠 버너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뭐를 또 하나 알아두시라고 했냐면 분젠 버너 쪽 요 안쪽에서는 이게 있다. 뭐에 대한 거? 예온압에 대한 여러분들 기본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공기도 있고 가스가 미리 섞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쁘게 이렇게 붙는다. 불꽃이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붙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연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쁘게 불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정상연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상연소라는 건요, 이거죠. 연소 속도와 이 분출 속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정상연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하나라도 잘못된다라는 게 이제 요 불꽃이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거나, 맞습니까? 얘가 여기에 염공에 붙어 있지 않고 위쪽으로 뜬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우리가 무슨 형태? 역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맞습니까? 이렇게 뜨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높게 뜨진 않아요. 높게 뜨진 않는데 그림 그릴 때 여기 길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좀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예 없어지면 이제 블로우오프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역화라는 건 백파이어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분출이 되기 전에 안에서 타는 거잖아요. 지금 분출이 되기 전에 안에서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더 빠른 거야, 이거는? 연소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분출 속도보다. 그죠?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분출 속도가 작다라는 건 염공이 부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 때? 넓어졌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넓어졌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1차 공기량. 1차 공기량이라는 건 여기서 들어가는 공기량을 얘기합니다. 결국 분출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차 공기량이 어떨 때? 적을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버너가 과열로 가스 온도가 높아졌을 때, 안쪽에 있는 가스 온도가 높아졌을 때 여기서 미리 불이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겁니까? 다 역화에 대한 거죠. 그죠? 역화가 더 잘 나와요. 선화보다는 역화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화는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연소일 때? 네, 예온합 연소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온합 연소 말고 우리 뭐 있죠? 기체 연소에? 예온합 연소 말고 확산, 그죠? 확산, 뭐 폭발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까? 요 확산 연소에서는 역화가 일어날 우려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온합 연소에서만 우리가 백파이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좀 하시고, 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 뭐가 존재할 때? 이물질이 존재할 때도 역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